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중개사법의 뼈대를 세운다. 오늘은 중개사법 익힘장 해설, 휴업과 폐업,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과 폐업입니다.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업공인사가 매도를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업하고자 하거나 재개업하고자 하거나 휴업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미리 신고니까 사전 신고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휴업과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뭐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무슨 신고만 가능하다? 등록증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한데 재개업 신고와 휴업기한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으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같이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같이 등록관청에 신고하든 세무서에 신고하든 둘 중에 한 군데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했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서에 통합 신고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으로 송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은 매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유고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위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취약, 새로 첨가된 거죠. 임신 또는 출산이 됩니다. 임신 또는 출산, 그 다음에 그 밖에 1원 2, 4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고를 초과해서 휴업해도 된다. 그러면 이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몇 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평생 휴업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휴폐업을 살펴봤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은 요거는 업무정지 처분과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의 차이점. 휴업기간 중에는 이 폐업했다가 신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한번 폐업하는 순간 영영 아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딸 때까지는 이 신규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제재니까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중 업무 재개라는 데 있어서 휴업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고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제재니까 업무정지 처분 받은 기간은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됩니다. 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해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개업공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하는데 승낙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업할 때는 휴업기간 중에는 신고를 하고 재개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끝나면은 재개업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증을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휴업기간 중에는 등록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등록증을 반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은 공통점도 있게 되는데, 둘 다 뭐는 하고 있다? 등록은 하고 있다. 등록하고 있으니까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는 둬야 된다? 사무소는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데 사무소를 2개는 꼭 둬야 됩니다. 또한 등록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등록으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고, 등록하고 있으니까 다른 개업공회사 사무소에 가서 취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소속으로 법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은 뭐는 하지 않는다? 둘 다 쉬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하지 않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업무보증 설정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보장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보장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휴업과 폐업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테마 11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이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에 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둘은 서로 형제죠. 형제는 용감한 게 아니라 형제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인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중에서 누가 형이다? 전속 중개계약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 되는 거죠. 집에서 장남과 처남이 있으면은 누가 의무사항이 많다? 장남이 의무사항이 많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의뢰인과 개업공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처남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개업공에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 내용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의무상에서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사용 시점이 둘 다 중개계약 체결 시에 사용하는 서식이고, 계약 당사자가 개업공예사와 의뢰인 일방이 되겠죠. 서식이 둘 다 어디에 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의무가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사항이 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어떻게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강제사항이 되겠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는 반드시 사용이 되는 서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권장사항이니까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없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보관 의무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규정이 없으니까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교부 의무가 둘 다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휴업 폐업과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